진짜 받는데. 사회나오기를 해야지. 수영장은 그 내년에 자기 옆에 그 뒤에 테니스장 옆에다가 수영장이 시에서 예, 크게 또 치에서도 짓고 굳이 하니까. 필요가 없는데 시립 수영장이 바로 옆에 생길 예, 유지비도 많이 유지비 엄청 들어요. 달리기 예. 지금까지 생각하신 게 있으니까 그냥 개인 생각만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비용이 추가고 이제 관리가 비용 추가되는 문제 있고 직원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좀 소수가 쓴다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많은 대다수가 많이 쓰지는 않고 그런데 또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느 부분이 옳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만은 이제 하중이라든가 습기라든가 모든 것을 반영해가지고 공간 확보부터 시작해서 또 그만큼 물이 채워지게 되면 또 누수라든가 아니면 곰팡이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중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가치가 더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면은 있는데 혹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이건 저는 그냥 의견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 한번 대주실래요? 갑자기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제가 저 한잔 좋으시라고 내년에 수영장 시에서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일 수도 있는데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사우나 좋아요. 사우나를 호텔식으로 해주세요. 사우나를. 일단 네, 사우나는 오히려 수영장보다 저도 뭐 오히려 그게 더 장점 아닌가. 네. 꼭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가치도 있고요. 일단 농협 하나로마트도 두세 차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장 소장 이야기도 무조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하면 좋겠답니다. 장난감 하는 이야기였고 왜냐면 하나로마트에 싸게 계약이 돼 있는데 차라리 이거 팔고 그냥 계약처럼 해지하고 다른 상가시설들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을 무조건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설계가 지금 그게 곡청으로 3층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아예 설계 단신하고 전부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우나는 꼭 호텔식으로. 앞에 자리에서도 이용하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조금만 해. 사우나 품질업도 좀 호텔식.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택시 아까 저 말씀드린 뷰가 보이는 바다 뷰가 얘는 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의 강주에 집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조감들을 보면 강주 아파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맞는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그 생각을. 강주에 골프 영암을 들었거든요. 근데 조감들 볼 때마다 강주 아파트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오피스텔에 맞는 디자인을 좀 해달라는. 저부터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네, 제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색깔도 그러고 건물 외관도 그렇고 좀 제가 그런 자리하고 느낌. 많이 비교가 돼요. 네, 그래서 자의방 모델 같은 느낌이 강하게 그런 들어서 색깔이나 내관 이런 걸 예,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설계 입체적인 느낌이 없을 것 바꿀 수 같아요. 있으니까 좀 밋밋하긴 하네요. 보니까 아파트 같아요. 강주의 고층 아파트. 밋밋하네요. 이거 디멘이고요. 광주 아파트 세 집이 사는 그런. 자기가 멋있는 거. 네, 자의만큼 좀 지어달라고. 자기가 멋있더라고요. 자유 비슷하게. 네, 자이만큼 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이만큼 인지도가 떨어지고 본사에서도 뭐 일군 기업들보다 좀 떨어진다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대기업에 그래도 반대를 들었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들이 그리고 랜드마크 하나의 건물을 지은다 생각하고 뭐 다른 본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파트들이 강하게 된다니까요. 회장님 우리도 저희같이 세로로 조명을 한번 LED 조명 멋지게. 조명 문제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사 시작하면서 조명 관계없이 본사에서 이미 지회를 하고 상가하고 주변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급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 자이가 유니자이라 그래가지고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지회하고 엄청나게 부딪히고 있어요. 심지어 뭐 자이 회장하고 지회 회장하고 전화로 거의 싸우는 걸 제가 녹음을 직접 들었는데요.
2시간 동안 싸우더라고요. 와. 이제 그래가지고 지회에서 하도 그래가지고 자기 쪽에서 원래 조명 시간을 11시인가 했다가 9시로 또 줄였대요. 근데 더 줄여라 아니면 그 A동 쪽 아니 101동은 끄라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계속 대립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만약 그런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본사하고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또 얻어야 되는데 또 지회들이 그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식이에요.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경관 생각이 미는 이도를 때 전면부는 저희가 괜찮았거든요. 조명은 참고로 저기 방향을 어디로 해야 할까? 방향을 잘 방향을 해야죠. 우리는 바다를 향해 저는 전면 쪽 괜찮았고 후면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할 때 방향을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뒷면이 많이 보여요. 시내에서 보면은. 근데 물론 소동 쪽에서 바라보면 전면이 보입니다. 좀 멀리 아주 멀긴 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 값어치 면에서는 중요할 거 하긴 하니까 한번 요번에 그쪽부터 조명이 또 밝게 뭐 아니면 좀 멋있게 나오더라도 민원은 거의 없을 수 있으니까 전면 조명은 좀 신경 쓰는데 후면 조명이 너무 차이가 튀게 되면 아마 방해 후면하면은 여기 제일 사장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 무엇이 말하면 그러던데 꼴대에서 자유로 쏘아버린다고. 무엇이 말하면 안 되는 사람 입장에. 아니 저희가 회장님 제가 37층 아파트에 36층을 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롯데가 들어서 롯데 자기가 더샵 포스코. 근데 저희들도 뒤쪽으로 조경을 약하게 했어요. 항의가 벌써 들어와 입주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전면부 쪽으로 조경을 하고 후면으로 약하게 하면 또 빨리 끄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조경을 하면 되거든요. 경관까지도 고려했으면 10시에 나가야 돼. 후면 조명은 분명히 아무 아무 문제 들어오면 말을 하니 민원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 만들어 놓고 못 써먹은 전면은 장세해도 전면은 괜찮은데 장세에서 뭐라고 하나? 대신 관리비를 몰아가죠. 몇 시간 하면 끄면 돼요. 또뭐 있습니까? 저는 뭐 좋은 말씀 좋은데 조명도 좋은데 진짜 우리가 접촉과 대동소에 한 걸 서로 제가 판단되는데 진짜 여수의 제2의 포지션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실은 꼭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그 기체 상황론이라는 걸 6개월 지원됐으니까 쉽게 도장 찍어주지 말고 그 전략적으로 비팅을 해서 실패를 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좀 여수 시내 동부 일본에 좀 차별화된 골드 클래스 내요. 자인처럼 좀 특단하게 이국적이고 그냥 지나가다 야 역시 골드 하고 싶은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 해당단의 미션이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지체 상황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려워, 가지고 어렵다. 차별화해서 시기 도장 찍어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또 자, 저를 회장님. 뒤에서 기도로 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공천자유관리단 대표 조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열된 회장님. 아직까지 정식하잖아. 단기가 선거 중입니다. 선거 중이고. 벌써 뭐가 있어? 시작해놨습니다. ABCD 공 선거는 이제 관리단 선거 끝났고요. 차기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회장 선거에서 일단 좀 축제를 받아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 자유 골프 이게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서 정치권에다가 적극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어필을 하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오늘 갑자기 온 것은 주철현 의원님 잠깐 데리고 왔는데 저희들 같은 목소리 좀 내겠다. 그리고 인사도 부탁드리고 가지고 잠깐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니 하셔도 돼요. 잠깐 또 가겠습니다. 자이 회장님, 우리 그 수분야자들께서 자이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 자이 기준에 남아 살아가고 하는데 조명 문제 해결됐습니까? 저는 예, 지금 저가고 이제는 민원 악성 민원인이 계속 지속해서 이제 협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게 사실은 타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조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지역 특수성상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골클과 디아일랜드 자기가 중심이 될 건데
생각 트라이앵글로 이제 시기질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오늘도 주철현 의원님이랑 김영규 시의장님 이제 뵙고 원래 가서 제일 이야기를 잘하시니 같이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이 회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근데 이야기 이제 드리고 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골드 클래스도 이제 자기랑 대하는 이제 입주를 해있기 때문에 단합에 있어서는 여기보다 용이할 것 같고 지금 용도 변경 유예 기간 2년 중에 1년이 지나버린 시점에서 여수갑 쪽에서는 약간 오해들이 있었더라고요. 아까 이 부회장님도 대학대 회장 되신 우리 정남도 회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그동안에 일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여수갑 지역위원회에서는 굉장한 오해를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디아일대에서 독단적으로 주철현 의원님 만나서 약간 협박성 멘트식으로 이쪽에서는 협박으로 들었다고 하네요. 우리 표가 많으니 또한 독분하게 나가도 되나?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이제부터 일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정식으로 단합에서 하려고 하니 오늘 인사드리고 조만간에 이제 국토부 배성환 회장님 특별로 요소도 올라가겠지만 다녀와서 제가 책임을 이제 와서 책임을 뭐 수행하는 건 아니니 잘 할 테니 와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꿈좀 날 수 있게 스카이라운드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많이 와주셨듯이 또 와서 같이 간담회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회장님이랑 이야기했지만 배성환 회장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고 네. 그래서도 잘 지어졌으면 좋겠고. 그 최근에 며칠이었습니까? 자이 36층 스카이라운지에서 기아 자이 볼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렸는데 예, 자이 쪽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제 상견례 잘 했고요. 또 비용 주신이 많이 됐었는데 왜 비용 청구를 안 합니까? 일단 회장님 혼자 부담하시기에는 많이 그러니까 자이 쪽에서 부담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같이 공동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 주십시오. 축하드리고 요즘 우리 배성환 회장님께 힘 좀 많이 실어주시면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나중에 한번 집단 행동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 또 같이 의미투합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일어나고 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힘이 됩니다. 지금 디아일랜드하고 저희 협의 회장님 오셨는데요. 일단 여수시에서는 또 세계단체가 당합이 되고 활동을 열심히 해야만이 조례 개정할 수 있고요. 또 시청 공무원들 협조를 얻어야 나중에 신청하고 하는 문제가 쉽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저께 서귀팀장이 와가지고 여수시청 같은 데 들러서 미치겠다는 거. 말이 안 통한대요, 별로. 우리가 시계적으로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이 기준이 없는 거 안 도와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거나 구체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고요. 지금 또 두 분들나 자이 쪽이나 기아 쪽에 이전에 여수에서 거주했던 분들, 생활했던 분들이 많고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또 활용해가지고 조례 완화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이제 건의사항 많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연락 주시고 또 카페나 단톡방 통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막 생각나는 대로 사실 한 10개 항목을 쭉 적었었어요. 당연히 알고 계신 것들도 있지만은 진행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공동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쭉 그냥 나열식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 가지 제가 먼저 이제 여기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서로 비난할 이유도 없고 틀렸다고 할 이유도 없고요. 의견 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용도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전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해운대 LCT에 지금 김필규 총무라고 이분이 국토부 거의 그 담당자들하고 이틀 걸러 전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협의 과정이 있고 현재 주도는 해운대 쪽에서 오히려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도움도 꼭 필요한 상황에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 당연히 같이 활동을 할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이제 설계 변경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국토부만 믿고
이제 용도 변경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릴지 아니면은 우리가 엉뚱한 비용을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준공 그걸 늦춰주는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잘못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치르는 대가는 어찌 보면은 이제 준공 검사 아니면 우리가 입주 자체를 늦춰지는 피해를 보는 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다른 피해라기보다는요. 그런데 뭘 진행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그 8번 이거 빨리 했으면 좋겠어. 7번하고 8번. 말씀드린 거에 한분 더 얘기해서 네. 다른 의견 일단은 제가 솔직히 제가 의견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반대 의견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무조건 일단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편하게 지내고 완화되면은 오피스텔 변경하고 만약 완화 안 돼버리면은 좀 위험성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만 용도 변경이 안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 혹시 있으신지 좀 기다려 볼 필요 있다. 완화될 가능성이 많다. 아니 완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 용도 변경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도 답 못 내리고요. 국토부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50만 국민 한 명도 모를 겁니다. 할 거고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우리 때문에는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기준공 생수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는 분양할 때 분양 그 인허가 내는 부서, 그 다음에 분양 건설 회사, 뭐 전반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주거 가능하다고 분양하는데 아무런 대응책을 안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주거용 레지던스를 만들어 달라.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제일 좋은 건 그겁니다. 최고 좋은 건 주거용 레지던스인데 국토부에서 그건 안 된다. 요거 아파트로 만들어 달라는 거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은. 근데 중과실도 없고 주택수도 안 들어가고 주거용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다면 최고인데 그건 이제 너무 혜택 아니면 그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주거용 레지던스는 안 되니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라고 한 게 국토부였어요. 그렇게 쓰라고 하고 규제 4개 완화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추가 규제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안 되는 걸 왜 해달라고 하냐.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완화가 되지를 않는데 아니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안 되는데 이 기준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제대로 되게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4가지 완화해 준다면 무슨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따졌고요. 거기를 계속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어찌 보면은 무조건 요구해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피해자의 어떤 그런 위치를 계속 홍보하려고 지금 해운대 슈테스님이 만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배포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어찌 보면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걸 하라고 했으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고 보여서요. 그걸 요구할 거고 아까 제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집단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예전에 뭐 2021년 1월달에 디알렌다하고 몇 개 생수기 합쳐가지고 국토부 찾아가가지고 데모를 했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해결 안 되면은 찾아가서 데모 하겠다고까지 했어. 와서 경과를 들고 두드릴 거라고 했고 그때 그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최대한 좀 해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우리 목적은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소재 완화, 우리가 예수시만 상정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국토부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전례연산에서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기를 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온다면 지자체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제주도에서 하나 좀 이런 주공생수하고 다르지만은 이미 한번 완화된 사례가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된다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그런 기준 내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완화를 기다렸든지 우리가 본사, 시행사,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 들어갈 건지를 먼저 제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오피스텔로 했는데 생수로 가는 건 쉽죠? 다시. 일단은 이제 오피스텔로 준공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수로 가는 문제는 다시 그것도 용도 변경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9개 군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5분에서 8분으로 내려가는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말이 신고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고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 조례 나머지 다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다시 8분으로 내려갔던 오피스텔에서 이제 그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5분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물론 허가인데 근데 조건은 다 맞춰져 있어요. 숙박시설로 가능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뿐이지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제 개별 세대로 숙박을 운영하는 건 안 될 거고요. 이제 기존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30실 이상이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은 한 개 층 전체가 다 동의를 해가지고 숙박시설로 갈 수는 있습니다. 뭐 제 말은 우리가 설계 변경해서 오피스텔을 변경을 했는데 이거 뭐 나중에 수업에서 너희 뭐 오피스텔 변경 안 해도 그냥 주거용 생수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을 경우에 생수로 남게 그 경우에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는 없지 않냐. 지금 생수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가는 것은 어렵지만 설계 변경 꼭 해야 되지만 주거용 레지던스가 통과되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 나는 거는 마지막에 준공할 때 건축물 대상해가지고 보면 오피스텔로 올라가야만이 완전히 오피스텔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뭐 그 레지던스 상태에서 그냥 주거용 레지던스로 써도 된다고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요, 그게 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냥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오피스텔 가는 걸 규정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네. 당연히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나중에 양도세,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아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보다 그냥 레지던스로 남고 지금 우리 오피스텔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피스텔로 아파트를 굳이 안 갖고 주택을 안 받겠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용 오피스텔인 상태에서 주거가 가능하다고만 돼 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저 부동산 하고 있고요. 저 정확히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오피스텔도 재산세를요. 그냥 오피스텔 받아서 임대 놓으면은 그거 죽을 때까지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요. 그래서 재산세가 그 만약에 그 보통 70만 원 나오면 그 주택으로 제가 신고를 해서 나 이거 주택으로 쓸 테니까 지금부터 주택으로 봐주시고 재산세도 주택용으로 내주세요. 그러면 3분의 1을 줄어요. 네, 맞습니다. 알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여기가 내가 집으로 쓸 거잖아요. 집으로 쓸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집을 두 개를 세 개를 갖고 있던간에 내가 이 집을 언젠가 팔 때 양도세 비과세도 갖고 그다음 12억까지 그다음에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다 하려면은 무조건 오피스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30%밖에 안 돼요. 오피스텔은 내가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하면요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80% 다 받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상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용 레지던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거용이 이제 그 오히려 오피스텔 쪽에 장점이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아까 양도세도 주거용 레지던스도 아니면 생활용 숙박시설도 비과세 다 가능하고요. 이제 다만 그건 안 됩니다. 아까 같이 저 장기 특별 공제로 해가지고 그것도 3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30%하고 80% 차이니까 조금의 차이. 양도세 차이가 크죠. 재산세는 분명히 이제 생수계로 남았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변경 없이 주거용 레지던스로 남는 건 재산세나 아까 장기 보유의